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과 앞서서 제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항상 본질을 보는 거를, 그리고 그 부분을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통찰력을 그리는 것을 본질로서 삼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의 이병철 창업주,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지금의 내 통장 계좌 잔고, 그리고 흑수저, 빚, 대출 잔고, 현재 마이너스, 재산 가치, 실시간 계좌 수익률 마이너스 60% 이상, 이 모든 것은 사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월급, 급여 소득자의 마인드로는 도저히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 4년간 계속 가격을 부수다가 한 방에 10배 이상에서 몇십 배까지 올리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죠. 사업도 10년 동안 절다가 한 방이면, 다 1년이면, 또는 마지막 한 방에 그 9년의 과정이 끝나버린다고. 투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또는 자신이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냐? 그 부분이 많은 연구와 분석으로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그렇다면 다가오는 현재, 즉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 돈의 노예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이겠죠. 주식, 채권, 부동산, 종이돈, 여기에서 0과 1로 된 돈, 0과 1로 된 부동산, 0과 1로 된 채권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 그것이 부의 추월차산에 올라타는 리플과 XRP는 이번 문명의 중심입니다. 자, 뉴욕 연은 미국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죠. 시티은행 등과 디지털 달러화 프로젝트 착수하였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자국 내 대형은행들과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시티은행,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은행들과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프로젝트 이름은 레귤레이티드 리어빌리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총 12주간 진행된다. 뉴욕 연은 미국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지배다. 더불어 시티은행, 웰스파고, 미국 중앙은행의 최대 주주들.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이야기 끝난 겁니다. 이들이 전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 기득권을 중심으로 전 세계 리더들과, 전 세계 국가의 리더들과 기득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얘기는 끝난 겁니다. 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 그리고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언급을 드렸죠. 그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직하게 길을 동항해 나가는 것. 그래야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미 연준 부의장, 연준 암호화폐 안정성 위에 규정 제공해야.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암호화폐 안정성을 위해 연준이 관련 규정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자,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이죠. 리플 전 고문이자 미국 중앙은행과 재무부, 미 정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금융 그런 핵심 세력들, 더불어 전 세계 국가의 리더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리플 바이낸스, 영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 추진한다. 자, 리플과 바이낸스, 영국에서 라이센스 취득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접촉 중이고, 자, 바이낸스 EMEA 정책 담당은 영국 재무부 주최 청문회에서 라이센스 관련 규제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으며, 수잔 프리드먼 리플 정책 담당은 리플은 영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 오늘날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FCA 등록이 필요 없지만 향후 사업을 확장하며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확장의 일환이겠죠? 자, 이미 오래전부터 인프라는 끊임없이 미국과 영국과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스위프트, 엑센추어. 이미 밑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확장의 일환으로서 계속 인프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소식이에요. 자, 더불어서 리플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을 제안하였다.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 영국 정부를 상대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제안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암호화폐 사업을 특성에 따라 구별해서 맞춤형 규제를 할 것과
암호화폐 업계 발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업계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자, 그러면서 리플은 MFS 아프리카와 ODL 파트너십, 리플이 아프리카 모바일 결제 서비스사 MFS 아프리카와 ODL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플은 아프리카가 전 세계 1조 달러 모바일 머니 가치의 7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 ODL 솔루션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디지털 결제 레일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1조 달러면은요, 현재 원화 기준으로 1300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무려 1300조. 현재 가치로도 그중 1300조 원화 가치로 모바일 머니의 가치의 70%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ODL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미 아프리카는 금융 포용성. 자,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곧바로 여기서 확장해 나가면서 선진국과 G7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죠. 자, 더불어서 그 아프리카에 이 시장에 ODA를 통한 확장이 끊임없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리플이 블록체인 탄소 배출권 거래소 탈로에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탈로가 250만 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여기에 리플이 포함됐고요. 리플과 기술 파트너십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소. 리플과 또한 무관하지가 않죠? 자, 이 부분을 기득권, 전 세계 기득권 국가가 제도를 통해서 탈탄소를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집행됐고요. 리플 XRP 레저는 사실 저탄소,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더불어 속도, 수수료, 그리고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금융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은행과 중앙은행을 위해서 현재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XRP 레저, 그 시스템의 심장이죠. 자, SEC 대 리플 사례는 XRP 급등에 홀딩스로 새로운 우여곡절을 봅니다. 자, 고래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 데이터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SEC 소증 중에 XRP 고래 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11%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소송 진행 중이죠. 그래서 XRP 고래는 리플과 SEC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매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익명에 지가면 당시 약 2,803만 달러에 해당하는 6천만 XRP를 전송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비트스탬프에서 약 2,840만 달러 상당의 6,090만 XRP가 다른 암호화폐 지갑으로 전송되었습니다. 12개 이상의 회사가 사례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아미쿠스 브리프, 리플 지원 측이 12개 이상 회사. 자, 이런 기대감이 좀 고래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합니다. 자, 지갑에 대해서. 자, 사실 그 고래들의 움직임에는 진짜 찐 고래도 있을 것이고요.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또는 리플사의 타 거래소, 타 계좌들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고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물론 이 고래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선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그림은 나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시장에 굉장히 노이즈, 퍼펙트 스톰, 파고가 일어날 때 진짜 찐 신흥 부자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오는 현상이었죠. 지금은 그 위치로 들어가고 있다. XRP를 싸게 또는 투자 대상이 굉장히 떨어진, 현저하게 떨어진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널브러져 있죠. 이 중에 앞으로 문명의 중심은 코인이 될 것입니다. 즉 블록체인, 코인, NFT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우주, 그리고 메타를 기준점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심장을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전 세계의 노이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신흥 부자가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XRP 16% 상승, SEC 합의 소문이 뿌리를 내렸을 수 있음. 자, 이런 기사는 언제든지 많이 나왔고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두 자릿수 가격 급등을 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어제 리플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 사건의 합의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드머니쇼 진행자, 월요일 폭스 비즈니스에서 SEC와 리플이 오늘 결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합니다. 사실 소송에 대한 딜레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FTX 사태, 우크라이나,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물 ETF에 대한 소송과 딜레이, 모든 부분들이 소송,
암호화폐 전반적인 규격 다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촉이 오고 있고요. 물론 빨리 합의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그냥 저는 참고만 한다. 가격이 폭발한다는 그런 펀더멘탈엔 연구와 분석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 미래를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마다 급증하는 암호화폐 사망 기사는 바닥 신호. 자,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격이 정말 많이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암호화폐 사망 기사. 사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바닥 신호란 부분이 많았죠. 자,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가치는 너무나 싸다는 거죠. 최소 100배 이상. 100배도 아깝습니다. 사실 그 위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요거는 최소 가치라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싸다. 다만 일반적인 대중과 개인 투자자들은 무섭죠. 암호화폐 사기인 것 같아. 그리고 끊임없이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중에 만연돼 있죠.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면 그들은 또 달려들겠죠. 왜? 기득권이 그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미국 SEC 위원장 FTX 사태 연관성 조사 청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FTX 사태가 코인바 리먼 사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과 FTX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원서에 약 4,000명이 서명을 했고 FTX 사태가 발생하기 전 샘 뱅크먼 프리드와 FTX 창업자와 회의를 진행했으며 협력해서 FTX에 규제 프리패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입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미디어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청원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 위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미 그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 또한 시장에 노이즈를 발생을 해서 가격을 부시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속도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죠. 피해자는 대중만 입을 뿐이죠. 사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들과의 연관성 또한 그리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깨어있는 대중들은. 버핏의 단짝 찰리 먼거. 암호화폐는 유괴범에나 좋은 것. 사기와 망상의 나쁜 조합. 자,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민거,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브라질 최대 남미의 은행에 바로 누뱅크에 투자가 되어 있고요. 비자, 마스터카드의 주주입니다. 주요. 마스터카드는 누구죠? 디지털 커런시의 주입인이죠. 나스닥과 함께. 그런데 이 말은 뭘까요? 이 뿌리를 알아야 이런 부분을 필터링할 수가 있겠죠? 자, 머스크의 스페이스X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 대나 기업 가치 1,500달러 추정한다. 우주로의 확장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겠죠? 이미 메타와 우주로의 확장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 이 중에 테슬라,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링크드인, 그리고 바로 리플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피터 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죠. 이들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력들입니다. 사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요 중심 부분에 있죠. 그리고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실물 경제에서 전기차, 전기차에서 메타와 우주, 그리고 인공지능과 이런 플랫폼으로서 확장해 나가고 빅테크 또한 아마존, 그리고 영국의 버진그룹, 이들 또한 계속 우주로 확장해 투자를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와 메타 경제,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간다. 이 카테고리를 깊이 있게 본인이 혼자 카테고리를 깊이 있게 연구와 분석을 해보시면 이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나토 EU 회원국 폴란드의 러시아 추정 미사일, 국제사회 긴장 고조. 러시아 추정 미사일 2발 폴란드에 떨어져 2명 사망. 폴란드 국가안보위 소집, 대통령 바이든과 통화. EU 나토 우려 표명, 폴란드 동맹국들과 협의 중.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 폴란드 타격 미사일 러시아 영토에서 안 쏜 듯하다. G7 정상 긴급 회담. 타격한 미사일의 궤도를 볼 때 러시아 영토에서 쏜 것 같지 않다.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궤도를 살펴볼 때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국들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자,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봤는지 또는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다. 오발탄지 또는 어떤 부분이었는지 사실 러시아 측에서 지금 이 부분을 확인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부분인지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율이 조금 튀었었어요. 자, CME 페드워치에서 12월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 85.4, 75bp 14.6. 자, 50bp가 0.5%가 거의 기정사실화예요. 이미 시장은 50bp 0.5%를 반영 중이다. 그래서 0.5%를 딱 올리면 그때부터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스탠스가 바뀌겠죠. 점도표와 성명서를 또 같이 한번 봐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물가에 대한 어떠한 흐름을 궤적을 그려낼지. 우크라이나, 중국은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어가고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 원유에 대한 증산 이 세 가지를 기준점. 사실 대량 생산차는 이제 끝나가는 게 바로 G20뿐만 아니라 G7뿐만 아니라 G12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 2030 비전에 의해서 탄소, 탈탄소 대량 생산 체제의 종식 그리고 암호화폐 CBDC 코인, 메타, 우주 이 규격들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투자 입문자 위한 웹페이지를 개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USDC 발행사 서클, 애플페이 지원, 전통 암호화폐 결제를 연결한다. 상당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USDC 발행사 서클이 애플페이를 지원하고 전통 암호화폐 결제를 연결한다. 추후 주식과 코인 시장도 연결될 것이며 24시간 365일 진행될 겁니다. 그 전에 전통과 암호화폐 결제를 연결한다. USDC 발행사 서클에서 애플페이를 지원한다. 이 세상은 이미 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못 믿겠다. 하드월렛 판매 급증. 트레저 매출 지난주 300% 늘어. 나노레저도 상당히 판매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드월렛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FTX 파산의 가상화폐 시장 휘청. 근본 원인과 대책은? 전 세계 모든 미디어에서 FTX 파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못 믿겠어. 불안해. 못 들어가겠어. 자, 1번 타자 쩐주들을 제외하고 이들은 더 모으겠죠. 쪽 빨아먹겠죠. 그리고 2번 오히려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엄두도 못 나겠죠. 있는 사람도 떠나가겠고요. 2번 타자도 지금 대기 중인데 살짝 딜레이가 되고 있죠.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선방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 기다려.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지금은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돌아오리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SEC 아크인베스트 비트코인 현물 ETF 결정 연기하였다. 내년 1월 27일 최종 예정. 사실 소송이 XRP와 소송이 먼저 끝나야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되겠죠. 그레이스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해서 그레이스킬 현물 ETF가 먼저 승인이 날지 그 부분이 아크인베스트가 먼저 승인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물 ETF와 XRP 소송 상당히 시장에 파급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전 세계 막대한 자금,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자금들이 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아세안, 남미, 기타 전 세계 각 국가별 금융기관 이 ETF는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코인 하나만 담는다. 그거 하나만 담는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다. 소송이 진행되게 끝나게 되면서 규격이 나온다. 증권에 대한 규격, 토큰에 대한 규격, 상품에 대한 규격이 나오고 법과 제도의 틀이 맞춰지게 된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기다리고 있던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이 시작된다.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래 그림을 정확히 그리느냐, 그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도착하지 못하느냐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처음에 2008년도에 탄생을 해서 14살이 되었습니다. 이게 탄생했던 이유는 바로 종이화폐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이죠. 금리를 이용한 경제성장, 자본주의의 빛을 이용한 대출을 이용한 신용창조를 위한 성장 시스템이 끝나가기 때문이죠.
그것도 종이화폐를 이용한. 이제 그래서 CBDC의 세상을 바로 리플과 XRP가 준비 중에 있다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은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휴양을 좀 보고 가시죠. 리플의 가격이 527원, 528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떨어졌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인 반등에 있다. 미디어에서 일부 미디어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소송에 대한 합의가 진짜 될 것 같으면 이 가격에 있지 않겠죠? 차분하게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2,300만 원. 자, 반등에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171만 원 반등에 나오고 있다. 한번 크게 밀리면 자,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크게 밀리고 한번 크게 밀리고 다시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겠죠.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환율을 좀 보고 가시죠. 시장 지표를 좀 보고 가야 되면 1331원 찔끔 튀었어요. 이유는 아까 보셨죠? 러시아발 미사일이 사실인지 진퉁인지 짝퉁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는 0.37, 0.28 약보합. 해외 증시 니케이, 상해, 항생, 강보합, 약보합. 항생은 1.14 워낙에 반등폭이 컸었어요. 항생은요. 상해, 니케이는 강보합,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6, 0.22. 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죠. 코인 시장을 제외하고 코인 시장은 FTX 사태로 인해서 아직은 가면 안 돼. 니들은 멈춰 있어. 우리가 아직은 매집을 더 해야 되고 제도와 규격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기다리라고 해. 특히 기관 투자자들도 아직 좀 기다리라고 해. 라고 저는 기득권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